세계 곳곳이 이상고온에 고통받고 지구촌이 이상 기후에 IPCC가 10년 안에 지구에 존폐가 달렸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동안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요. 우리 재미님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엄청난 환경 위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참여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오세요. 이게 참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책을 제가 4권을 준비해서 이 4권을 가지고 시작하면 위기 상황의 전체적인 분위기 파악을 하시고 참여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책 4권을 차례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 책은요, 영어로는 Climate Book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책 제목을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건방진 책이구나, 이런 느낌이 딱 옵니다. 그럼 다른 책은 기후 책이 아닌가요? 누가 엮었냐? 그레타 툰베리가 엮었습니다. 기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면 그레타 툰베리 모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10몇 살짜리 소녀가 어느 날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어른들을 그냥 싸잡아서 한 번에 넘어뜨렸잖아요. 내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맨날 모여서 말만 하고 있다, 제발 좀 행동에 옮겨라. 참 그게 굉장한 충격을 줬잖아요. 2003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딱 20살이네요. 그런 얘기를 하고 행동으로도 어디에 초대받아서 강연을 하러 간다 그러면 사실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해서 온실기체를 가장 많이 뿜어내는 큰 주범 중에 하나가 누구냐? 비행기거든요. 비행기가 한번 대륙을 횡단해버리면요, 뿜어내는 온실기체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툰베리는 또 한 번에 그런 퍼포먼스를 했었잖아요. 비행기를 자기는 타기를 거부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는데, 그때 또 입방아를 안 찌우면 아주 못 견디는 사람이 있잖아요.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또 나타나서 거의 그런 수준으로 떠들어댔잖아요.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모양인데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 그 결과는 오히려 툰베리의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빚은 거죠. 네, 이번에 이 책 받아들고 많이 감동받았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알아야 할 거의 모든 내용들을 흥미로운 책인데요. 대표적인 전문가들이 총동원됐더라고요. 20살짜리 젊은 여성이 호출하는데 많은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전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 동원된 책인데요. 툰베리가 편집자로서 섹션에 한 부문마다 전부 에세이를 하나씩 다 썼어요. Climate Book, 이게 제가 건방지다고 했는데요. 저도 건방진 짓 했다가 욕 좀 먹었거든요. 기후변화가 세계적인 이슈가 됐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당시 MB 대통령님 시절이었거든요. 우리는 다 긴장하고 있었죠. 저분이 이제 또 개발 광풍을 한반도에 몰아치게 하겠구나. 그 무렵에 시민사회가 뭉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기억하는데요. 2008년 2월 22일이었습니다. 상공회의소 지하에 모여서 기후변화센터 창립 모임을 가졌었어요. 대한민국에서 한다 하는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었어요.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학계, 산업계를 막론하고 모든 분들이 다 모이셨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5명이 공동대표로 추대를 받았는데, 정치인 1분, 기업인 1분,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서 2분, 그 다음에 학자 1사람, 네, 그 학자 1사람이 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후변화에 관한 책을 1권 빨리 착수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로부터 2년쯤 후에 제가 기후변화 교과서라는 책을 냈습니다. 기후책 못지않게 건방진 제목이라고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아니,
무슨 책을 내면서 교과서야. 그 당시 대한민국에서 기후와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연구를 하고 계신 모든 분을 제가 다 총망라해서 책을 만들었거든요. 이슈는 커다란 게 터졌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일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너무들 당황해 하시길래 요 책만 읽으시면 출발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제가 모을 수 있는 모든 지식들을 한 책에 다 모아 드린 거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런 책이 교과서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과서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제가 사실은 약속했었는데 약속을 못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개정판을 내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의 분야가 폭발적으로 이제 막 변화해 갈 테니까 그 변화의 흐름을 맞춰가면서 주기적으로 제가 개정판을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 놓고 개정판을 못 만들었어요. 딴 일이 바빠가지고. 그러는 와중에 툰베리의 이 책을 보고 이제 이 책 읽으면 되네. 어차피 제가 만든 기후변화 교과서는 절판이 돼서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오래된 데이터들인데요. 툰베리가 만든 이 책에 최신의 데이터들이 총망라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툰베리의 이 책을 기후변화 참고서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권합니다. 지금 이 책 한 권만 쭉 공부하시면요, 기후변화에 관련된 어떤 일이든 참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저는 어쩌다가 기후변화 이슈가 중요해지면서 기후변화 쪽에 참 많이 불려다녔거든요. 근데 기상학자가 아니다 보니까요, 저는 기후변화 쪽에 가서 이렇게 떠들면 자꾸 엉뚱한 소리를 제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기후변화도 중요한데요, 그보다 어쩌면 더 시급한 게 생물다양성 문제일 것 같아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라져가는 생물들, 여기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춰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나마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동물인데, 동식물들은 기술도 없는 것들인데 속수무책으로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들이 많이 사라졌을 때, 즉 세계적인 생물학자들이 다 걱정하는 것처럼 이번 세기가 끝나기 전에 지구의 생물 다양성의 절반이 만약에 사라진다. 그러면 과연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는 쪽에 서 있을까, 아니면 사라지는 쪽에 포함될까? 생물학자들의 95% 이상은 사라지는 쪽에 포함된다라고 다 투표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기후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라지는 생물다양성 숲에 그냥 휩쓸려서 같이 사라질 가능성이 저는 훨씬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제일 많이 하는 말, 알면 사랑한다라는 말이 바로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툰베리의 기후책에서 기후변화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생물다양성의 이슈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데, 생물다양성을 연구하려면요, 일단 제일 중요한 학문이 있습니다. 그 학문을 생물학에서는 분류학이라고 부르거든요. 사물을 뭐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것들을 분류하고 비슷한 것끼리 엮어주고 묶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학문이 분류학입니다. 학자들은 한동안 학문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면 옛날 이름보다 더 있어 보이는 이름을 이렇게 슬쩍 만들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텍사노미라는 이름이 나쁠 거 하나도 없는데, 제가 미국에 유학하던 시절에 텍사노미라는 이름이 슬금슬금 사라지면서 시스테매틱스라는 이름이 또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뭐 무슨 연구하십니까? 그러면 시스테매틱스를 합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야 되나 봐요. 그 학문을 제대로 이해해야 여기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그 무엇들을 어떤 형식으로 묶으면서 자연계를 분석하고 이해하느냐,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작년인가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많이 팔린 과학책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이었어요. 약간 평가가 조금 엇갈리더라고요. 그 진짜 물고기 없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 책을 읽으신 분은 다 아시지만 그 책의 저자가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자연의 이름 붙이기라는 책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연의 이름 붙이기라는 책은 한국계라고 얘기해도 되나? 저자가 캐롤 계숙윤이라는 뉴욕타임스의 과학 에세이를 굉장히 오랫동안 쓰신,
저는 오래전부터 그분의 에세이를 뉴욕타임스에서 읽은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은 표현일까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과학 얘기의 본질을 정말 똑바로 얘기하는데 재밌어.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거든요. 어려운 과학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중반쯤 가다가 포기하거든요. 근데 이 캐롤 윤의 글은 양념도 안 섞어요. 어려운 얘기를 재밌게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생기면 재밌는 요소들을 막 끌어들여 가지고 이걸 버무려야 되거든요. 사실 본질은 몰라도 되고요. 재미만 느끼시면 돼요. 이런 오류를 과학 저널리스트들이 종종 범하는데 이분은 그런 짓 안 해요. 정면 돌파를 하시는데 그거 참 신기하게 끝까지 읽어요. 자연의 이름 붙이기 책에 서문에 보면 다짜고짜 이렇게 시작합니다. 200년도 더 전에 과학자들은 생명세계 전체 꽥꽥거리고 휙휙 지나다니고 꽃을 피우고 덩굴손으로 감아오르고 잎을 내고 털이 복슬복슬하고 초록이고 경이로운 그 모든 것에 질서를 부여하고 이름을 붙이려는 과업에 착수했다. 이게 분류학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이해하려면 주변에 누가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생물학의 역사는 분류학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생물학의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을 연구하지만 그 모든 거의 시초에는 쟤 뭐지? 그거를 이제 알게 하는 그 학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분류학으로 시작을 했고요. 캐롤 윤의 글은 핵심 한가운데로 쳐들어가서 그 핵심을 가지고 그대로 얘기해 주는데 책을 못 덮어요. 끝까지 읽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힌 마력을 가진 작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재밌게 읽으셨다면 자연의 이름 붙이기 그보다 몇 배 더 재밌습니다. 읽으시면 좋아하실 겁니다. 자연을 이해하려면 두 학문을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연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학문이 분류학인데요. 그들이 어떤 관계 맺음을 하고 사느냐 그걸 연구하는 학문이 생태학이거든요. 기후변화의 주목이 생물다양성 쪽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느덧 가장 중요한 학문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학문이 생태학이죠. 근데 국내에는 생태학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딱히 좋은 입문서가 없어요. 제가 썼어야 되는데요. 쓰라고 요청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과서 쓰는 거거든요. 생태학 교과서, 동물행동학 교과서, 진화생물학 교과서 써달라고 지난 몇십 년 동안 저 참 많이 했는데 저 안 했어요.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시덥지 않은 남들이 안 한 소리 이렇게 찍찍 쓰는 걸 좋아하지 다른 사람들이 다 해놓은 얘기를 종합해서 쓰는 게 체질적으로 잘 안 맞나 봐요. 우리나라의 생태학 분야에는 진화생태학과 생태계 생태학 기본적으로 두 파트로 나뉠 수 있습니다. 동물과 식물의 관계 맺음을 연구하는 분야를 진화생태학 분야라고 부른다 그러면 그거와 독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생태학 분야가 생태계 생태학이거든요. 우리가 이코시스템이라고 부르잖아요. 생태계를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보고 그 시스템을 분석하는 학문. 저는 진화생태학자입니다. 행동생태학 군집 생태학, 개체군 생태학 이런 분야를 연구한 사람인데 제가 잘 모르는 분야가 생태계 생태학인데 저는 대한민국의 생태계 생태학을 대표하는 학자로 연세대학의 강호정 교수님을 저는 대표 학자로 꼽고 있는데 강호정 교수님이 최근에 다양성을 엮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셨어요. 부담스럽지 않은 책입니다. 에세이 형식으로 쓰셔가지고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쭉 읽어나갈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건 다 있는 책이에요. 다양한 생태계에 대한 설명도 다 하시고 기후변화라든가 생물다양성 이런 고갈 이슈와 관련해서 생태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쭉 설명하시고 비교적 얇은 책인데요. 그거 한 권만 읽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심각한 환경위기 이런 모든 문제에 참여해도 되실 만한 기초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 부드럽게 잘 써주셔서 제가 자신 있게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모든 걸 엮기 위해서 하나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 모든 건 우리가 어떻게 사고하느냐에 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사고, 철학,
이런 걸 묶어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서요. 몇 년 전에 너무 허망하게 돌아가셔서 정말 너무 안타까웠는데 녹색평론을 창간하시고 주관을 늘 하셨던 김종철 선생님의 책입니다. 근대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선생님하고 저하고 하는 얘기를 묶어보면요. 한 끗 차이라 그러나 한 글자 차이입니다. 선생님은 생태 문명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저는 생태 문화라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사실 차이가 있기는 있죠. 문화와 문명의 차이는 분명하게 있는 거잖아요. 저는 생각이라든가 접근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고자 해서 우리는 이제 생태 문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주로 한 거고요. 선생님은 생태 문명의 시기에 우리가 이미 들어서 있다 그런 얘기를 주로 하신 거죠. 결국은 같은 얘기인데 약간의 접근 각도가 조금 다른. 선생님은 인문학 쪽에서 접근하시면서 사회과학적인 분석을 많이 하신 분이다 보니까 이 책을 읽어보시면 단순히 생태 문명을 얘기하기 위해서 생태 환경에 대한 얘기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생태 문명 사회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전부 다 얘기를 하십니다. 탈성장에 대한 이야기,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 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미국이나 일본 같은 그런 강대국 모델을 따라가느냐. 선생님은 그걸 또 소국주의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시고 우리는 그래서 녹색 국가를 지향해야 된다. 그러자면 생태 문명을 일으켜야 되고 사회가 지속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시민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시면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게 결국은 우리가 기댈 때는 민주주의밖에 없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민주주의는 잘못된 민주주의다 하는 얘기를 조목조목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른바 우리가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바람, 우리의 열망 이런 거를 대신 해줄 수 있는 분들을 우리가 뽑아서 그분들에게 살림을 맡기는 건데 종종 이런 분들이 살림을 하다 보면 교육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대의민주주의가 처절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결국은 시민정신이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계속 책에서 하십니다. 읽어보시면 굉장히 포괄적인 우리 시대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모든 걸 이렇게 다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사셨을까?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읽어보시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많은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하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도 아주 명확하게 짚어내십니다.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은 뭐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읽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갈 길을 명확하게 짚어주실까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4권의 책을 상당히 흥분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네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잖아요. 기후변화 문제라든가 생물다양성 문제라든가 지금 열심히 저도 일하고 있는 이슈다 보니까 그런 분야를 소개하는 책 4권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다 보니까 종종 너무 흥분해가지고 장황하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뭐 결론은 이겁니다. 기후책, 자연의 이름 붙이기, 다양성을 엮다, 그런 다음에 근대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까지 이 4권만 읽으시면 디테일한 과학적 지식도 이해하시고 그걸 어떻게 분석하느냐 하는 중심 학문, 분류학과 생태학의 핵심 구도도 이해를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하는 철학적인 그 역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4권만 읽으시면 이제부터 어디 가셔든 기후변화 이슈, 생물다양성 이슈에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는 준 전문가 수준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을도 왔는데 책 좀 읽으시죠. 4권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